안녕하세요. 최연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료를 편집하는 재료 편집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로드를 이용하여 구조 기초 및 구조 기둥, 구조 프레임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편집을 통해 다양한 벽체를 편집하는 방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커튼 그리드를 이용하여 커튼월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천장, 지붕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역시 제공해드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학습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튼월, 바닥, 천장, 지붕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튼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시작으로 넣어놨습니다.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 파일 안에는 다른 요소는 없고요. 제가 재질만 하나 지금 만들어서 넣어놓은 그런 빈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튼 월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벽에 들어 있습니다. 벽을 쭉 눌러주시면 여기 특성창에 가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여기 커튼 월이라고 있습니다. 자, 커튼 월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유형 편집을 통해서 이제 커튼 월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형 편집 눌러주시고요. 여기 복제 눌러주세요. 자, 교재에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샵 테스트 1이라고 넣을게요. 이거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커튼월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여기 두 번째 자동으로 내장을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커튼월은 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벽 안에 이제 삽입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배치가 될 건데 자동으로 내장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벽으로 삽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드실 때 자동으로 내장은 반드시 켜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을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들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커튼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볼 건데요. 너무 길지 않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천 정도로 이 커튼을 이렇게 가실 때 정확하게 크기를 알고 계시면은 여기서 그냥 뭐 6천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6천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한 3천 생각이 바뀌어서 한 3천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엔터 하시면 이렇게 3천짜리 가로 폭이 3천인 커튼월이 만들어집니다. ESC 누르시면 꺼지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얼개를. 자, 수정 버튼 눌러서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커튼월이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벽체의 중심선이고요. 여기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유리로 된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커튼월의 경우는 지금 프레임 같은 거 없고요. 유리만 지금 한 판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D 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장의 유리처럼 지금 보이고 있으시죠? 자, 3D 뷰에 오셔서 여기 음영 처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유리 색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커튼월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건축에 가시면요. 여기 커튼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를 활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프레임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그 프레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당한 곳에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고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자, 다 됐으면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을 잘 보려면 인면뷰에 가시면 더 잘 보이겠죠? 남측면도로 가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영 처리로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높게 그려졌죠? 이제 얘를 정렬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벽체를 그릴 때 여기 미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층으로 할게요. 2층으로 하면 얘가 알아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건축으로 다시 가서 지금 커튼월 그리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드가 또 나타나죠? 자, 아까 위에 있던 건 사라졌고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선에 가면 가로로 프레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프레임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숫자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로가 2666.7인데요. 2100으로 해서 문높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그대로 그냥 유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폭을 보시면 자, 여기 3D 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200으로 되어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한 1000 정도로만 바꿔볼게요. 네, 1000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커튼월의 가로가 3000이고 높이가 아마 4000 정도 되는 이렇게 생긴 커튼월입니다. 여러분 교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정도로 이제 그리드를 이용해서 구획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멀리연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냥 유리죠. 요건 유리 패널만 지금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멀리연 즉 여기에 프레임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리본 메뉴 건축에 가시면 멀리연이라고 있어요. 멀리연 눌러주시고 여기 모든 그리드 선을 선택하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그리드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특성 창에 직사각형 멀리연 나오면서 50 곱하기 150mm짜리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다라는 여기 옵션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커튼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멀리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거죠? 여기 있는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 세로에 있는 프레임이고요. 여기 유리는 보통 유리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얘를 고쳐서 조금 우리한테 맞는 그 커튼 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로 가볼까요? 여기 패밀리로 가셔서 여기 가시면은 커튼 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패널 있고 유리 패널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복제를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나오면 여기서 복제라고 눌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하시고요. T가 두께가 24짜리 복층 유리라고 넣을게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옵션들을 고쳐줘야 되는데요. 다른 건 할 거 없고요. 간격 띄우기를 지금 37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뭐가 바뀌는지 보세요. 유리가 지금 프레임으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0으로 바꿀 거고요. 네, 0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두께는 24 정도로 1mm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 커튼월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패널을 이 유리 패널을 선택을 할 건데 자, 선택이 됐죠?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바뀌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특성 창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방금 만든 유리 패널 여기 T24 복층 유리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앞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네. 뒤가 얘랑 보시면 간격이 유리가 붙은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탭키를 누르시면 이 패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T24 복층 유리 해주시면 위치가 바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탭키 누르고 선택하시고 자, 여기 유리 패널 가셔서 복층 유리를 바꿔주셔서 모두 내가 원하는 타입의 패널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커튼월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커튼월은 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 여기다가 문도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은 이쪽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 자, 보시면 여기 프레임이 있어서 이 문을 만들기가 애매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 멀리언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일단 이렇게 지워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문을 또 불러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상단 리본 메뉴 삽입에 가셔서 패밀리 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패밀리 로드를 가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여기 커튼 월이 또 있을 거예요. 커튼 월 패널 안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튼월 단일 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문 패밀리를 로드합니다. 선택하셔서 열기에서 로드를 합니다. 자, 그럼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이 유리 하나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탭키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지금 이와 같이 탭키를 눌러서 여기 왼쪽에 있는 문이 들어갈 위치에 유리 패널을 선택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특성창에 가셔서 눌러주시면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커튼월 단일 유리라는 이 문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길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문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언을 좀 작성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리언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멀리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형태의 멀리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멀리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언은 여기 커튼월 멀리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 멀리언이고요. 우리가 쓴 것이 여기는 50 곱하기 150mm짜리 멀리언입니다. 자, 얘를 복제해서 써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유형 특성 창이 뜨고 여기서 다시 복제를 합니다. 자, 복제를 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넣을 때 이름 줄 때 크기로 넣죠. 그래서 40. 40 곱하기 160으로 하겠습니다. 160으로 해서 이제 멀리언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고쳐줄 것은 두께입니다. 160이었으니까 두께를 160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25, 25인데요. 요거는 20에 20입니다. 20에 20. 자, 이거는 왜 요 두 개를 합쳐서 4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커튼월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 개씩으로 되어 있어서 요 폭이, 요 좁은 쪽의 폭이 4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 레빗에서는 요걸 또 두 개로 갈라서 20, 20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하시면 4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리언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유형 편집을 한 멀리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하시고요. 필터로 가세요. 필터로 가서 우리가 바꿀 거는 커튼월의 멀리언이죠. 필터에서 멀리언만 남기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멀리언만 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특성창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작성한 멀리언 샵 40 곱하기 160짜리 멀리언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필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걸 잠깐 볼게요. 1층 평면 들어가서 40 곱하기 16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60인 거 딱 확인이 되셨죠?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40인 거예요. 근데 아까 폭을 20, 20으로 나눴던 것은 요것을 그 레빗은 요걸 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도 20, 여기도 2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우리가 유형 편집할 때 4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커튼월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커튼월은 이제 다 됐으니까 지워보도록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실무 심화해서 수업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층 평면도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바닥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닥은 건축의 바닥도 있고요. 구조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죠.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구조 바닥일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에서 바닥을 만드셔야 되고요. 건축에서 쓸 거면은 반드시 건축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는 그냥 책에서 건축에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 바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건축 바닥 오시고요. 그러면 자, 가장 일반 바닥 150짜리가 이렇게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형 편집으로 가서 얘도 이제 복제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하셔가지고요. 이름은 샵 S1입니다. S1으로 해서 대문자로 넣을게요. 1하고 확인하시고요. 기본 두께는 지금 150으로 하시고 구조의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카테고리별 나오죠? 여기 눌러서 자, 여기 콘크리트 재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콘크리트 재질을 넣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왔죠? 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 유형 S1이 완성이 됐죠. 재료는 콘크리트고 두께는 150이다 라고 하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바닥 유형이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바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편집을 하자마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리기 모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도구들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치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닥 만든 거, 벽체랑 이런 거 그렸던 것처럼 사각형으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다 됐으면 여기 모두 눌러서 나와주시면 바닥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음영 처리를 보면 이렇게 바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보면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졌고요. 남측면도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 1층 아래로 항상 바닥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닥에서 사각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버렸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선을 그렸는데 선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 뭐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선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선은 절대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려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닥이라고 해서 바닥을 생성을 해버리면 이건 바닥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스케치가 다 됐으니까 모두를 딱 편집 모드 완료라고 딱 눌러버리면 여기서 선들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된 선들이 교체합니다. 뭐 이런 문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신속 스케칭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안이용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을 편집을 해줘야 돼요.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모두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선들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교차되거나 선들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지금 제가 예제선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선이 겹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바닥이 생성되지 않고요. 아주 드문 경우로 지금 자 볼게요. 경계 편집 가면 이렇게 스팬 방향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스팬 방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렇게 스팬 방향이라는 요 옵션 있죠. 상단에 이걸 눌러주시면 스팬이 그냥 이렇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팬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바닥이 또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만날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들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바닥이 잘 생성되지 않을 때 내 선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나를 먼저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 바닥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지워버리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린 것은 기본형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닥도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 하위 요소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보다는 3D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위 요소라는 거는 이 객체의 하위, 점, 선, 면 이런 것이 되겠죠. 여기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닥이 올라가요. 그죠? 지금 높이 1600 올렸어요. 여기도 올려서 뭐 높이 1600 이렇게 올렸으면 이렇게 바닥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수정 들어가서 자 볼게요. 인면도에서 보면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이쪽에서 보는 거니까 동측면도쯤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닥에 경계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모양 재설정 눌러주시면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가 생겨야 되는 바닥들은 이렇게 하위 요소 수정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1층 평면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 재질로 된 실제로는 구조 바닥이죠. 건물에서 그냥 짓는 바닥이고 실제 건축에서 이제 마감하는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바닥으로 그냥 갈게요. 바닥 눌러주시고 바닥 건축하시고요. 자, S1이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그대로 복제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편집 들어오시고요. 복제합니다.
자, 여기다가 샵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고 T 하시고 두께 150짜리에 화강석 물갈기를 넣어 볼게요. 화강석 물갈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이런 공공 건물의 바닥에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이제 화강석 물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층을 삽입을 해볼게요. 우리 레이어 넣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고 요거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세 번째 눌러서요. 눌러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탐색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지금 콘크리트, 모래, 시멘트, 스크리드라고 되어 있는 재질이 보이실 거예요.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재료 및 자산 복제하시고 자, 여기다가 샵 하시고 몰탈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몰탈. 네, 몰탈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탈로 해서 재질 하나 만들고요.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쪽에 넣어서 여기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화강이라고 넣어 볼게요. 검색창에다가 화강이라고 넣으세요. 자, 그러면 화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화강암 잘라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문서에 재료를 추가하고 편집기에 표시합니다. 라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자, 요 위쪽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똑같이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요. 재료 이름을 바꿀게요. 재료 및 자산 복제 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화강암 물갈기, 화강석 물갈기로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픽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들을 좀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강석 물갈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자, 다시요. 여기 지금 재료 탐색기에서 화강석 물갈기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화강석 물갈기 여기 색상 눌러주시고요. 여기 색상에서 이제 색깔은 지금 180, 자, 여기 176, 175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패턴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패턴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델로 가세요. 모델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600 곱하기 600짜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로 세로 600짜리 각으로 되어 있는 패턴으로 이제 줄눈이 들어가는 거죠. 줄눈.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600에 600짜리가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 1,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화강석 물갈기, 하나는 몰탈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 물갈기가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몰탈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각각의 두께는 얘는 50. 자, 그 다음에 얘도 50으로 하겠습니다. 50으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두께 100짜리가 만들어졌죠. 자, 보니까 제가 여기 이름을 T150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두께가 100이었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못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태를 놓고요. 이름 바꾸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하시고 저기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작업하던 게 150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름이 바뀌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끔 오타가 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똑같이 바닥은 이런 식으로 그리기 옵션이 뜨게 돼요. 사각형으로 해서 사각형 선택해서 이 위에다가 덮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려볼게요. 그리고 모드를 딱 눌러주면 자, 여기 보시면 강조 표시된 바닥이 겹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닫아주세요. 지금 보면 상단에 이렇게 줄눈, 600에 600짜리의 줄눈이 들어간 이제 화강석이 보이고요. 남측면도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겹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것이 이제 구조 바닥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화강석이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 보시면 레벨로부터의 높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선택했죠? 위쪽에 방금 만든 화강석 물갈기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레벨로부터의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 레벨로부터의 높이를 얘가 두께가 아까 100이었죠. 그러므로 이 특성창에 레벨로부터의 높이에다가 100을 넣어주시면 돼요. 100 넣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로 바닥 만들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건축 바닥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3D 보드를 보면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구조 바닥과 건축 바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것은 천장인데요. 자, 여러분 천장을 만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벽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하시고요. 건축 벽으로 그냥 할게요. 올라가셔서 그냥 간단한 벽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 벽 이거 200짜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좀 많이 넓기는 한데요. 그냥 그려볼 거고요. 자, 벽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높이 미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서 2층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대략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데 똑같이 여기다 맞춰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바깥에다가 테두리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테두리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ESC 눌러주시고 벽을 그릴 때는 얼라인 명령으로 항상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벽 선택하시고 이 바깥쪽 선택하시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누르고 이쪽 여기 이쪽과 이쪽을 정렬, 그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도 알아서 얘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얘를 붙이겠다.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붙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벽이 만들어집니다. 자, 3D를 보면 이렇게 벽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바닥 위로 벽이 올라가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벽을 완성을 했으므로 여기다가 이제 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도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천장도는 천장 평면도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뷰 가셔가지고요. 여기 평면도에 가시면 여기에 반사된 천장 평면도를 만들어 주세요. 네, 선택을 해주시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천장이 뭐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취소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천장 평면도가 있습니다. 여기 1층 천장 평면도 있죠. 얘를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천장 평면도입니다. 자, 여기 눌러서 중간 요거는 그냥 음영 처리하시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 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제 좀 심화 과정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여기 기존에 있는 천장 평면도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천장 평면도 상태이고요. 여기서 천장을 만들게요. 자, 천장은 반드시 어떻게 천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자, 건축에 가셔서 여기 천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나중에 저장할 거니까 취소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자동 천장도 있어요.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려주는데, 그것보다는 천장 스케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는 게 낫습니다. 천장 스케치 해주시고, 사각형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벽체 안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 유형은 복합 천장으로 600에 1200짜리 그리드가 있는 천장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 레벨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지금 2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한 3000 정도로 바꿔볼까 합니다. 3000 이렇게 놓고 엔터 합니다. 그럼 이제 천장이 만들어졌어요. 자, 됐으면 모두 눌러서 확인하고 나갑니다. 지금 그리드 보이시죠? 자, 3D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천장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벽체의 높이가 4000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천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3D 뷰에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3D 뷰 오시면
자, 이건 교재 설명은 없습니다만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단면 상자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스코프 박스라고 되어 있는 밑에 단면 상자라고 있고요. 이걸 단면 상자를 체크를 하시면 주변에 이렇게 단면 상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핸들들이 나타납니다. 요걸 이렇게 밀어볼까요? 자, 이렇게 밀어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단면처럼 나오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닥이 있고 여기 지금 천장이 이렇게 3천 높이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이제 천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보통 이제 이거는 실내에서 보는 천장이기 때문에 구조 천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구조 바닥 밑으로 이렇게 천장이 붙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천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붕을 만들려고 이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은 지금 여기 원래 이제 지붕 평면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지붕은 여기 있고, 실제로 우리는 지붕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2층에다가 만들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 평면도를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어디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자, 2층 평면도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천장이 되겠죠. 자, 이제 2층에서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에 가시면 지붕이라고 있죠. 지붕을 눌러주시고, 지붕 보시면 일반 지붕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유형 편집을 통해서 지붕 유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편집 들어가시고요. 복제 눌러줍니다. 자, 눌러서 여기다가 샵이라고 넣어주시고 T150 콘크리트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재료는 역시 콘크리트 재질로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두께는 지금 여기에 150 아까 두께 150으로 입력했었죠? 15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T150 콘크리트로 지금 지붕 유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하시고요. 지붕도 역시 여러분 그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으로 그려볼 건데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삼각형들이 있어요. 요거는 경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렸으니까 결과부터 볼게요. 체크 모두 눌러서 편집 완료 들어가 보면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걸 어디서 보면 돼요? 3D에서 보면 되겠죠. 단면 상자 때문에 이렇게 잘려 보이는데 3D 뷰에서 단면 상자를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자,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참 희한하게 생긴 지붕이죠. 자, 이 지붕을 조금 더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사면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붕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지붕을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2층 평면도죠. 여기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지붕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외곽 설정 편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붕을 편집한 그 모양이 나오겠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요 선을 선택을 하세요. 요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 특성창에 경사, 지붕 경사 정의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 체크 해제. 여기도 눌러서 요 선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붕 경사 정의를 체크 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집 완료를 하고, 그럼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붕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대신 여기가 이렇게 뚫렸죠. 그럼 이 뚫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 벽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 한번 했었어요.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고 있죠? 눌러서 이 지붕을 선택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딱 막아지겠죠. 지붕치고는 되게 어설픈 지붕이긴 하지만 지붕은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다양한 지붕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